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겪는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들이 뭐냐면, 실제로 레이저로 우리가 잉크를 깨트리다 보니까 잉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에 피부 내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조금씩 출혈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털들이 하얗게 타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결론은 안녕하세요. 디온클리닉 홍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올해도 벌써 열흘밖에 안 남은 연말의 끝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래서 요즘 감기도 많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고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주제는요, 제가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반영구 문신이랑 문신 제거를 제가 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어오면서 노하우도 좀 많이 쌓이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문신 제거나 반영구 문신을 제거를 위해서 방문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조금 두려워하시거나 겁내하시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신 제거를 하다 보면 간간히 생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케이스별로 조금 정리도 해봤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뭔가 문신 제거 스페셜이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영구 문신 제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 KBT가 유명해지면서 실제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꽤 많은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병원들에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그 외국인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막 반영구 문신, 아이라인이다, 눈썹 문신이다 지금 많이 하고 오세요. 이제 반영구 문신 같은 경우에는 천연색소라고 하는 잉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에 색소량을 조금 적게 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천연색소이기 때문에 2-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체내, 특히 피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들이 탐식작용으로 잉크 파편 덩어리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지거든요. 사실 이런 문신 제거의 과정 같은 것들은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같은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을 여러 번 덧대어서 반복적으로 하셨거나, 아니면 천연색소다 보니까 피내에서 분해되고 하면서 붉게 변한다거나 잔흔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면 실제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레이저를 통해서 지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겪는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들이 뭐냐면, 실제로 레이저로 우리가 잉크를 깨트리다 보니까 잉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에 피부 내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조금씩 출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게 꼬집었을 때도 멍이 살짝 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분에 레이저를 가격했을 때 그 어떤 에너지의 번짐으로 인한 가벼운 멍 같은 것들은 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술이 잘못되거나 사고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눈썹이나 아이라인 하실 때 털이 좀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색소라는 게 눈썹 속에 들어가 있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속눈썹이랑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할 때 이제 최대한 주의를 해서 하게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털들이 하얗게 타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문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레이저들이 제모 레이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다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영구 문신 이제 레이저로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빠지는가, 이런 것들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 사진은 남자분이신데 사실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신 분이시고요. 제거를 하고 다시 시술을 받고 싶어 하셨던 분이고, 1회 하고 났을 때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사진이시고요. 실제로 보면 한 50%에서 70% 정도는 색소가 많이 지워진 것 같고, 중간중간 잔흔같이 조금 진하게 새겨져 있는 부분만 조금 남으신 것 같아요.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딱 시술을 하셨고요. 깔끔하게 잘 지워지셔서 아주 기분 좋게 가셨던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여자분이시고, 타투를 하신지, 그러니까 반영구 문신을 하신지 3년 이상 되셨는데 거의 색소가 그대로여서, 그리고 지금 모양을 보면 상당히 옛날 올드 패션의 디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70% 정도는 색소가 날아가신 것 같고,
이분도 3회 잘 끝나셨고, 여자분들은 보통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눈썹 화장은 언제 정도부터 하면 좋냐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멍이나 붓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피부 손상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감염 우려로 인해서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문신 같은 경우에는 잉크 자체가 스스로 깨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워낙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핀에 주입을 했을 때 스스로는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의학적으로 뭐 레이저를 통해서 잉크들이 레이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진동하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 바위돌을 곡괭이로 계속 깨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조금 빨리 빠지는 아주 옅은 문신 같은 경우에가 한 5회 전후 정도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진한 것들은 정말 2-30분 걸리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케이스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진 보시면 팔꿈치 위쪽 상안부에 있는 레터링인데, 실제로 뭐 선 위주고 잉크량이 워낙 적어서 처음에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건 뭐 못해도 5회에서 7회 안에는 무조건 빠지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애프터 사진은 실제로 3회차 때 오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2회 시술을 받고 3회차 때 방문하셨을 때 타투에 빠진 정도고 실제로 거의 다 빠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이랑 그런 것들만 치료를 해서 5회에 딱 마무리를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 거의 흔적조차 잘 안 보였던 분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앞서 보셨던 케이스랑 정반대, 색깔도 많고 색깔도 이제 파란색이 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사진을 가까이 보시면 잉크가 많이 들어간 부위는 이제 엠보드라고 하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같이 있고, 얼룩덜룩한 저색소나 얼룩한 색소 침착까지 제거를 해서 총 20회 정도 걸렸던 환자 케이스 분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하실 거예요. 저렇게 하얗게 되고 얼룩덜룩해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해서 겁을 먹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타투라는 게 연구문신 같은 경우에 횟수를 여러 번 쏘게 되면 레이저가 타투 잉크에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색을 띠고 있는 멜라닌 색소에도 그 반응을 같이 해서 멜라닌 색소가 좀 파괴되기 때문에 조금 시술을 10번 이상 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저색소 흉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지우는 사람들 중에 백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멜라닌 색소, 피부색을 띠는 멜라닌 색소들이 없기 때문에 저색소의 어떤 부작용이 제로에 가깝고 실제로 지워보면 아주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이 어두운 분일수록 이런 저색소가 조금 티가 나실 수 있다. 실제로 팔도 바깥쪽 면,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바깥쪽 면이랑 안쪽 면의 경과도 약간 저색소 부작용은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면 개선이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준비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한 15회 정도 지우면서 타투를 지웠고요. 원래 모양은 장미꽃 모양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이제 흉터 치료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한 7회 정도 칠해를 했을 때 보이는 사진이 바로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에 있었던 조그만 한 500원짜리 정도의 타투였고요. 실제로 발목 같은 부위에는 혈류가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혈류가 좋은 체간부나 위쪽에 팔 쪽보다는 발목 쪽이 조금 흉터가 많이 남게 되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끝 사진을 보시면 거의 티가 안 나게 저색소증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보이진 않는 정도까지는 잘 지워졌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5개, 5개에서 7가지 정도로 해서 보여드렸고요. 결론은 지우고자 하면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흉터도 생각보다 처음엔 조금 환자분들이 겁내하실 수 있는 저색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한 타투일수록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이 돼서 타투가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티가 안 나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타투를 지우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 붓기, 멍, 그리고 수포 같은 것들도 좀 겪게 되시거든요. 제가 치료하는 한 수포가 조금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레이저를 쏴서 피부 내에 조그만 기포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기포가 생긴 그 공간 안으로 물이 좀 차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감염만 안 되면 크게 피부에 데미지를 주거나 흉터를 악화시키진 않으니까 치료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치료받는 병원에 여쭤보시면
드레싱이나 이런 거 조치를 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